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오전이면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곤 하죠.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지난주에 YTN의 의뢰로 전국 2,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무려 62.2%입니다. 즉 부정이 긍정의 2배를 뛰어넘고 있죠.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콘크리트 30%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교통방송 김어준의 교통방송의 의뢰로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야말로 수직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40%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39.1, 이재명이 21.7로 윤석열의 절반입니다. 이낙연 11.9로 윤석열의 4분의 1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즉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그들이 입만 열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독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남탓, 그리고 특권, 반칙. 특권 반칙 대표적으로 조국씨, 추미애씨, 또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 아들 문준영, 문다혜 다 특권과 반칙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고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굴절된 풍토를 갖다 청산하겠다. 근데 거짓말이었죠.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보여주었던 것은 반칙과 특권과 그 다음에 기회주의와 공정은 어디로 가고 없으며 드디어 급기야는 LH 3기 신도시의 그 LH 이 문제 등등등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추미애 칼춤 추면서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 지금 박범계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3월 22일 지난주 금요일 밤새 거의 밤늦게까지 해서 이른바 한명수 구하게 10대 2로 고검장 그리고 대검 부장들이 재심이 해본 결과 웃기는 이야기다, 기소할 수 없다 라고 결론냈습니다만 오늘 박범계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하여튼 그와 같은 행태들이 결국은 리얼미터와 YTN의 조사에서 문재인이 34.1%의 지지율로 거의 조만간 30선이 무너질 것 같고, KSOI가 교통방송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재명이 거의 2배, 이낙연의 거의 4배 가까운 그야말로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건 중앙일보하고 입소스하고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이른바 정권 옹호론을 갖다 두었을 때 모든 세대에 있어서 40대를 제한 모든 세대가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40대, 즉 1970년대에 출생한 이 계층만이 유독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죠. 자, 전국적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40대, 어떻게 보면 좀 이단화 같이 전 흐름과 어긋나는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엇박자를 놓을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세간에 어제도 잠깐 모임이 있어서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과연 두 가지예요.
아마 뭐 애청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과연 벌써 4.7 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이제 거의 되어가는 분위기니까 뭐 사실 지금도 여론조사 중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중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지금 어떠한 여론조사를 해도 야권 단일 후보가 박영선을 갖다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습니다. 저쪽 부산에서도 저들이 그렇게 박형준 후보를 갖다가 그야말로 음해하고 가짜뉴스로 공격을 해도 박형준 후보, 김영춘 후보의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 경천 동지할 부정선거가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경천 동지할 부정선거, 기상천외한 부정선거만 저들이 저지르지 않는다면 서울, 부산에서 야당 후보가 또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뭐 승리하는 것은 거의 99%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20일 채 안 남았죠. 16일 남았나요? 보름 가까이 남은 4.7 이후 4월 8일 이후에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과연 현재 야당인 102명의 국회의원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이며, 어떠한 계기를 갖다가 통해서 그야말로 정치의 첫 발을 디딜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최근에 만나본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차후에 차분차분하게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 갖는 것은 과연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그래도 다 뭐 정치판에 있었던, 언론계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니까 많은 나름대로 정보와 뭐가 있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 그들 좌파 진영에서 계급은 대통령이지만, 직위는 대통령이지만 거기 서열로 봐서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토록 엄벙덤벙하고 계속 점수를 까먹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일반 좌파 내부에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당 중앙의 어떤 합치된 의견에 따라서 손절매할 텐데, 손절매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라는 게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궁금증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마침 그래서 어제도 만난 뭐 전직 고위관리, 또 전직 고위 외교관 뭐 이렇게 해갖고 언론사 이렇게 뭐 세 사람, 저까지 네 사람 만나서 저녁 때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최근에 이해찬, 그동안 지난해 8월 말에 이 낙연 씨에게 당 대표 자리 물려주고 저 칩거에서 회고록 쓰겠다고 집에 꼭 틀어박혀 있던 이해찬 씨가 최근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뭐 김어준 뭐 등등등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나온 것이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계급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높겠지만은 아마 그쪽 내부의 서열은 이해찬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10배쯤 높을 겁니다. 10배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1년, 그러니까 2011년 8월 17일이군요. 2011년 8월 17일 혁신과 통합 제안자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지만, 실제 이 모임을 주도하고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들을 딱 긁어 모아서 2011년 말에 이미 당에 파견되어 있던 당시 한명숙 대표, 아니 근데 손학규 대표군요. 손학규 대표를 갖다 이른바 홀려갖고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합당하도록 그 모든 그림을 만들고, 그야말로 2010년에 김정길 전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이빨이 13개 나가고 농내장 때문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아파서 저 부산시장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살에 치던 문재인 변호사, 2011년에 이해찬 씨한테 엎혀서 혁신과 통합의 이른바 좌장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2012년에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한명숙 당시 대표 체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손학규를 갖다 꺾고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총괄 지휘했던 자가 바로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2011년 8월 17일 당시에는 시민주권 상임대표였군요. 이 사람들은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씨가 당시 나경원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혁신과 통합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혁신과 통합에서 2012년 대선 주자로 치열하게 맹렬하게 영입하려고 로브콜을 보냈던 대상은 바로 안철수 교수입니다. 어떻게든지 왜? 바로 이들이 이 좌파의 전형적 방법이죠. 정말로 실세들은 그 물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2011년 11월 안 그래도 제가 그 당시 기사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11월쯤 돼갖고 그 당시 이해찬 씨라든지 그 당시 그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였던 문성근 씨라든지 정말 치열하게 안철수 교수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안철수 당시 교수는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입니다. 덜렁 5%도 안 되는 박원순에게 양보함으로써 박원순이 나경원을 꺾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아야, 전 통 큰 안철수, 전 2012년 대선 가서 박근혜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혁신과 통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안철수를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계속 안철수가 뒤로 빼고 하니까 결국 2012년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을 입성시키고 그 문재인으로 하여금 손학규를 꺾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쭉 밀고 나가서 결국 물론 최종적으로 최종 일보 직전에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한 다음에 박근혜를 꺾으려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에겐 졌죠. 어쨌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이해찬 씨를 갖다가 상징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 물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 장로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해찬 씨는 대표격이죠. 대변인격이고 대표격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권 재창출을 통한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아마 4.7 보궐선거 그 다음에 4.7 보궐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 LH 문제 등등으로 계속 허벅거릴 때는 적당한 시점에서 아마 문재인을 갖다 손절매하고 그들 나름대로 아니 안철수도 보면은 2011년에 후보로 만들렸던 사람들이 문재인만 쫓아내면은 이재명을 손잡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씨 입장에서는 꽝 잡는 게 매라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적당한 시점에 즉 이번 4.7 보궐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5월 있을 그 무렵에 또 그 무렵에 아마 문재인 씨는 개각을 할 겁니다. 개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거 중립 국무총리를 갖다가 내세우고 자기는 탈당을 할 겁니다. 아마 탈당을 강요받겠죠. 그리 탈당을 강요받고 일단 나와서 모른 척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해찬 이번에 막 우원식을 갖다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후원회장이거든요. 이해찬 씨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넝큼 뭐 정세균도 시원치 않고 뭐 이낙연은 아예 핸디 빠졌고 뭐 김두관 떠오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 적당한 시점에 이재명과 손을 잡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뭐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아마 노선을 갖다가 정할 것 같습니다.